반갑습니다. 저는 심리 상담 전문가이자 명상을 안내하고 있는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공부한 내용과 명상을 한 경험을 심리적으로 좀 힘든 상황에 있거나 또는 일반인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명상에 대한 안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심리적으로 좀 힘든 분들에게도 이 명상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좀 긴 시간 동안에 일반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하고 있는 일에서도 역량을 좀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명상하면 뭐가 좋은가요? 그리고 선생님은 명상을 하시면서 인생이 좀 달라졌냐? 사는 것이 좀 좋아졌냐?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내가 명상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닐 텐데 내가 지금 잠깐 이렇게 명상한다고 뭐가 좋아지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 지금 이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고 있는 특히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외부적인 상황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 개인적인 어떤 상황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정보들로 인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은 뉴스를 보기만 해도 아니면 내가 어떤 그런 SNS의 어떤 내용을 보기만 해도 심장이 뛰고 화가 나서 잠이 잘 안 온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순간에는 이런 경험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뭔가 좀 이런 상황들을 내가 좀 나아지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마음 챙김에 기반한 명상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명상을 시작할 때 저는 제가 너무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명상을 그렇게 일찍 시작하시게 됐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종종 받기도 하는데 저는 20대 후반에 우연히 명상을 좀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가? 근데 외부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때 막 결혼을 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공부를 하고 있었고 또 제 모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어진 조건으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당혹스러웠어요. 저는 제가 이런 조건을 갖추면 그래도 좀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 세상 살만하네? 이런 느낌을 좀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좀 힘들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희망이 안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연히 저는 이제 누군가 소개로 9박 10일 윗바사나 수행에 우연히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다녀오신 분이 이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리고 자네 지금 힘들다고 하니까 이 경험을 하고 나면 좀 나아질 수 있겠다. 그런 제안을 하시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라도 좀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제 일단 가방을 싸고 그 수행처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게 뭔지 잘 모르고 앉아 있는데 새벽 3시 반부터 거의 한 밤 10시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호흡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3일이 굉장히 괴로웠고요. 그 괴로운 게 나중에 알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부터 그 전에 왜 이랬을까, 이전에 내가 뭐 상처받았던 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웠어요. 한 3일 정도 지나면서 그것이 조금씩 가라앉게 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순간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7일을 버텼습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이게 어떤 상태인지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불행하다,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힘들다, 뭐 불행하다라는 느낌이 없고, 그래서 그냥 거의 이제 버티다시피 제가 10일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하던 것을 멈추고 계속 호흡을 바라보는 그 단순한 수행을 하는데 그것만 했어요. 근데 물론 하는 동안에 계속 생각도 올라오고 내가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계속 올라오고 내가 여기 왜 왔지? 라는 생각부터 굉장히 많은 생각들과 그다음에 뭐 갈등들이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0일은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알아차린 게 뭐냐 하면, 할 때는 잘 몰랐어요. 끝나고 나서 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마치 누가 내 머리를 이렇게 치듯이 내가 왜 힘들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 명상을 하러 갔을 때 그 명상을 안내하신 분이 뭐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복잡했던 그런 생각들을 좀 멈추고 고요하게 좀 이렇게 있어 보니까 그 원인이 바깥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나한테 많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원래 해야 했던, 논문을 써야 했던 것을 계속 미루고 그것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대상을 바라보고 현상을 보니까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이고, 뭐 방금 결혼한 남편 탓이고, 그다음에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뭐 어떤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의 탓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냥 각자가 다 자신의 일을 하고 있고 나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관점으로 이 현상을 받아들였구나라는 사실을 그냥 스스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명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좀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공부하는 방향도 심리 상담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명상의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한 가지 더 제가 알게 된 건 뭐냐 하면, 제가 그런 자각이나 통찰만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미루던 습관을 제가 캐치를 하고 제가 계속 미뤄놨던, 거의 한 1년을 미뤄놨던 그 논문 쓰는 일을 제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제가 아주 체계적으로 해내더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한 번 더 확인했던 것은 명상이 단순히 내
어떤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자기 스스로 알아차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아차림이 자신의 행동과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좀 잘 되지 않았던 것들을 해내는 힘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되는구나. 이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명상은 내가 명상을 해서 뭔가 세상을 바꾼다라기보다는 나의 상태와 나의 반응의 양식을 바꾸는 거다. 첫 번째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실제로 일상을 변화하게 하고 나의 삶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나 아니면 이 지역 사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어렴풋하게 경험하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제가 짧게 10일 정도의 그 명상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돌아왔을 때 이런 놀라운 반응이 있다라는 사실은 도대체 명상이 어떤 부분을 훈련하고 또 명상의 어떤 원리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명상 수련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실제로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명상의 방법을 같이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공부를 오랫동안 해오신 스승들을 뵙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연구해온 연구물을 보기도 하고 하면서 공통적으로 명상이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 안에는 우리의 어떤 마음을 훈련하게 하는 공통적 요소가 있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요소가 잘 녹아져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게 뭐 음악을 활용하든 내가 요가를 하든 내가 불교의 어떤 그 염불 수행을 하든 또는 뭐 다른 기도와 묵상을 하든 간에 이런 마음을 훈련하는 그 요소 안에는 공통적 요소가 있었어요. 그 공통적인 요소를 요 최근에는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로 마인드풀리스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훈련을 하더라도 그 요소를 내가 충분히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저는 이제 훈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연습을 했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또는 나의 행동에서 그다음에 그 어떤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그 요소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마음 챙김의 원리인데요. 이 마음 챙김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내 주의를 두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상태라고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이 안에는 녹여져 있지만 여기에는 현재의 주의를 두는 것, 그 다음에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알아차리는 것, 이 요소들이 이 명상의 원리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이 상태를 우리가 현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그대로 현상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필요한 마음의 근력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집중의 힘입니다. 어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면 주의를 둔 그곳에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해서 보는 힘, 지속해서 머물 수 있는 힘, 이것이 집중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과 같이 동시에 필요한 또 한 가지의 능력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근데 아는데 우린 대부분은 우리 다 알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알미 우리가 그냥 인지적으로 그냥 우리가 현상에서 손이 있네 없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있는 현상을 내가 편견이나 판단이나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현상을 본질적인 그대로 알아차리는,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꿰뚫어 보는 힘,
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현상을 꿰뚫어 본다. 이것을 이제 어떤 그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의 힘과 이 알아차림의 지혜,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것이 훈련이 되었을 때 내가 현상에서 현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내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아니면 기존의 나의 어떤 편견이 만들어내는 많은 불편함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들, 왜곡된 요소들을 줄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상을 바르게 보게 되면서 그것에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반응하게 될지를 선택하게 하는 여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챙김 훈련은, 명상이라고 하는 이 훈련은 굉장히 아주 단순한 훈련인데요. 실제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집중의 힘, 이 주의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켜보는 힘, 이 힘과 알아차림의 힘을 동시에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의 힘은 특히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심신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은 어떤 한 대상에 꾸준히 집중했을 때, 그리고 이 마음이 안정이 이렇게 되어야, 이 말은 내 마음이 막 산란하고 복잡하면 현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내가 어떤 건지를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았을 때 비로소 이 현상을 꿰뚫어 보는 이 알아차림의 힘이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의 힘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명상 훈련입니다. 방법은 어떤 것이든 가네요. 근데 이제 이런 훈련들을 반복했을 때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보면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명상하면 뭐가 좋은가요? 어떤 분한테는, 내가 집중이 필요한 분한테는 집중력이 좀 더 증가되고 심신이 안정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더 역량을 발휘하게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한테는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안정이 된 상태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경험들을 그저 온전히 하게 되면서 1차적으로는 내가 만들어내는 스트레스를 좀 줄이게 되고요.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고통과 그 다음에 그 불편함을 훨씬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상을 바라보는, 나의 바라보는 이 안경에 글라스를 닦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현상이 있는 그대로 보일 때 지혜롭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그것을 왜곡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 삶에서 중요한 일에 좀 더 내가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 사랑과 친절의 이 태도가 저절로 드러나게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결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명상을 하면 뭐가 좋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굉장히 많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일상에서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어떤 것들이 변화를, 원하는 방향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바탕이 되는 마음의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기업에서 이 명상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명상이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금 한 12년 정도 됐네요. 명상을 이렇게 안내하면서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서 일어나는 반응이 뭐였냐 하면, 좀 쉬었다라는, 그런 쉼이 필요한 분들한테 심신을 좀 이완하고 쉬는 경험들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하게 됐고, 실제로 내가 내 심신이 좀 이완이 되고 안정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집중의 힘과 이 알아차림의 힘도 오히려 훨씬 더 수월하게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때로는 명상을 통해서 심신의 안정이 증가되기도 하고요. 동시에 심신의 안정을 좀 증가시킬 수 있도록 명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이 되게 산란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그 다음에 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마음이 좀 시끄럽다. 그리고 내 마음이 좀 방황하는 것 같고 좀 떠 있다. 이럴 때 내가 뭔가 하던 것을 좀 멈추고 깊이 좀 이완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명상의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몸은 쉬지만 내 마음과 머리를 쉬지 않는 게 아니라 쉬지 못하는 환경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멈추었을 때도 SNS나 뉴스나 끊임없이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고 우리 신경계에 이것을 거의 쏟아붓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중요한 정보는 취하고 불필요한 정보들은 흘려보내는 이런 기능의 뇌가 이 기능을 잘 하려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깊이 좀 쉬고 이완하는, 신경계를 쉬고 뇌도 쉬게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뮤직 샤워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심신을 좀 이완한 상태로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휴식할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정말 그 마음 챙김의 상태로 잠깐 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